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 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하셨죠. 네,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국중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라면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건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 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하셨죠. 네,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국중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라면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건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하셨죠. 네.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게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국중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건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게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국중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없는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건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 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라면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 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하셨죠. 네,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하셨죠. 네,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